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우입니다. 자, 오늘 아침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역 1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한낮에도 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 한낮 기온도 14도에 머물면서 평년 수준을 5도가량 밑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차츰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옛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 사업을 두고 원주시회 여야 간의 대립이 발생하면서요. 어제까지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좀 전반적인 상황 오늘 직접 시의회 의원 자리해서 함께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한마음 치매 극복 비대면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그 행사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4월 2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검찰이 신경훈 강원도 교육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신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았던 담당자가 최근에 춘천지검에 신교육감이 당선된 뒤에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 예산이 논란 속에 강원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서 제2청사 관련 예산 19억 7,300만 원을 포함한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초 강원도의 계획대로 오는 7월 1일 제2청사가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00일 동안 횡령과 금품 수수 등 공직자 4대 부패 범죄를 단속한 결과 9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횡령 등 재정 비리가 5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이 옛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키로 했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의 또 반발을 사고 있죠. 또 이 절차가 진행 과정이 너무 졸속 아니냐라는 또 주장이 제기되면서요. 시의회도 여야 간에 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어떤 분과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거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손준기 시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문제 좀 계속해서 좀 접근을 하셨었나 봐요.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던데. 네, 지금 그 전부터 해가지고 아카데미 극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뒀었던 게 제가 초선 의원으로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중앙동의 문화공유 플랫폼 사업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게 아카데미 극장과 애초부터 연계된 사업이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첫 5분 발언을 스타트를 끄는 게 아마 그 문화공유 플랫폼의 변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국토부의 승인을 이제 지자체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었는데요. 네. 여기도 이런 거에 대한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옛 아카데미 극장 사실 그 수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많은 시민들의 어떤 그 힘을 모아서 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수성하자라고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이제 복원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매입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광수 시정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정말 갑자기 철거 이야기가 나오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좀 확정을 이제 짓겠다라고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전반적인 그 극장 철거를 둘러싼 갈등 상황 좀 간략하게 먼저 짚어볼까요? 먼저 일단 아카데미 극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60년 정도 된 우리 국내 유일의 하나뿐인 단강극장이고 또 이제 철거와 보존의 대립이 이제 원주시와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면서 이게 그 아카데미 철거 측은 이제 철거 후 주차장 22면 조성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카데미 보존 측과 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시 재산 아니겠습니까? 용도를 이제 그 변경하려면은 이 공유재산 이 관리 계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예.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또 철거 관련 예산도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고 뭐 순서가 뭐 굉장히 절차가 좀 어긋났다라는 또 비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거기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현재 좀 절차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제대로 된 절차라고 하면은 일단 먼저 2021년도 8월 19일에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오게 돼요. 네. 그때 이제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 매입에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왔고 예. 이거에 대해서 그 사업 개요 자체가 이제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매입을 통해서 그 문화 허브로 재단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을 했거든요. 시간에. 애초에 매입을 했던 주요 내용 목적이 아카데미 극장이 보존 예. 하겠다. 이것이 예. 이제 분명히 또 명기돼 있었죠. 예,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철거하거나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공유재산 심의를 이제 변경을 신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가야 되겠죠. 네.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공유재산 관리 변경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예산안이 올라왔었고요. 네. 이를 알게 된 원주시가 본회의 하루 전에 부랴부랴 공유재산 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의결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졸속 처리를 하게 됐는데 이 연유도 참 궁금하고 또 이런 원주 시민의 어떻게 보면은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이렇게 전화 통화 한 통화로 해가지고 졸속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너무 궁금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분명히 뭐 절차적으로 보면은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한 뒤에 이것이 이제 그 확정이 되면은 다음에 그 철거 관련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됐다는 거죠. 예. 철거 관련 예산을 먼저 신청하고 아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이제 변경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부랴부랴. 아니 근데 좀 요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시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니고 전화로 의견을 물었다는 겁니까? 원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네. 이제 그 공무원과 이제 시민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의결 받은 거가 이제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고 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의결을 거칩니다. 네. 그럼 의결을 거치면 공유재산이 뭐 철거 또는 이제 보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공유재산이 변경이 됐으니 네. 이걸로 철거를 하겠다. 네, 이제 아니면 관련된 예산을 보존하겠다. 이제 그때 신청하는 매칭을 거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공유재산 심의위원들에게 예. 모여서 그 토의한 것이 아니고 전화로 의견을 물었다는 건가요? 예, 전화로 의견을 묻고 이제 사인을 받으러 다니는 총극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런 경우는 원주시에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것이 이 아카데미 극장이 정말 몇 년째 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 철거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그 시급한 사안이라고 정말 이렇게 부랴부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늘귀에 실을 깨워서까지도 해야 되나라는 정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아쉬움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그 지적을 하고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행을 겪었었는데
당장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아무튼 뭐 전화상이지만 네. 아무튼 통과가 됐다라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그 또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는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이 되었는데 이 관련 상임위원회만 열리고 결국 이것이 통과가 됐다고요? 이 과정 또 어떻게 진행된 거였습니까? 예, 일단은 그 본회의 다음 날인 이제 4월 19일이었나요? 예, 네. 그때 상임위 회의가 있었었는데 이제 각 상임위별로 그 저희가 의원들이 이제 배석해가지고 조례나 이제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의결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이니까 제가 속한 이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저희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보이콧을 한 상태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제 네 분이 계시니까 예. 거기서 이제 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자체가 이제 통과가 됐죠. 그 심의 계획이. 예. 근데 다른 상임위원회는 또 이제 파행이 되었었고요. 예, 이제 동수다 보니까 네. 파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 13명 대 11명이죠. 그 전체 그 의원 수가요. 국민의힘이 13명.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11명인데 그 좀 그 다수를 보이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이제 문화도시위원회밖에 없었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하필이면 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절차적인 흠결을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민주당 측은 이 부분을 뭐 기자회견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원주 씨 또 국민의힘 왜 이렇게 서두르지라고 제가 이제 벌써 아까 의견을 이제 질문 던졌습니다만은 어떤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현재는 일단은 먼저 그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문화도시위원회 이제 4명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제 과반 통과를 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별로의 그 예산심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저희 내부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아카데미 극장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예, 시민들의 민생 예산들이 있다 보니 그 민생 예산을 다루는 만큼 이제 다음 날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는 이제 참석을 하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났죠. 네. 다만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이러한 예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으니 저희는 얻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일말에 시위를 한 거죠. 네. 그 이제 피켓을 노트북에 붙여가지고 참석을 하니까 이제 반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이제 갑자기 정회를 하시더니 이제 이 상태로는 회의를 진행을 못하겠다. 피켓을 붙여겠다고 예. 예, 피켓을 부착해서 이대로는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사내 처리로 파행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파행이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절차 과정이라는 명목 하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래도 민생 예산이다 보니 우리가 시민들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 안 된다. 네네. 예. 그런 상황이어서 주화파와 주전파가 또 있군요. 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심의를 해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노트북에 붙인 일말에 저희가 그 얻은 거 하나 없는 네네. 이 상처뿐인 영광 같은 이 피켓 하나로 이제 상대당에서는 그거를 문제 제기 삼아서 네네. 역으로 이제 저희가 회의를 정의가 거부하고 이제 되었고 거부하는 파행되었고. 상황이죠. 예. 아니 우리 국회 뭐 중계를 보면은 좀 그 비판적인 그 문구를 또 피켓팅해서 또 많이들 이제 부착하고 이제 회의 진행하던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그 예산결산위원회가 이제 오늘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오늘도 이제 피켓팅 그 피켓을 붙이고 부착하고 좀 참석하시나요?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예, 피켓을 붙이고 참석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선출이 됐고요. 어저께 오후 4시쯤 선출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도 저희가 참석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뭐 상임위에서 저희가 안건 처리를 다 못했지만 결국에 예결위에서는 어떻게든 안건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노트북에 피켓을 부착했다고 해서 국민의힘 측이 이제 그 퇴장을 하고 이제 파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역시 이제 부착을 할 거고요.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몇몇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피켓을 뭐 이거 국회에서만 붙이고 뭐 이러는 건데 지방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지 되냐 서로. 네. 근데 그거는 저는 국민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본인들의 급을 낮추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방의회 의원이어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입법을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대의기구입니다. 네. 예. 그런 대의기구와 이 정치를 하는 그 의회 안에서 이런 정치 행위가 아닌 정말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이러한 그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철거 관련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철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정은 어떻게 좀 잡혀 있나요? 사업 계획은. 일정은 저희는 이제 예산안만 현재 올라왔었고 어떤 뭐 언제 계획이나, 그 예. 철거를 하겠다 뭐 사업 계획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보통 그 예산-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바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각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이게 근본적으로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수년 동안 시민들이 어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해서 원형 보존으로 이제 큰 틀이 잡혔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굉장히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시민들과의 논의 과정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없이 지난 11일이죠. 이 철거 발표를 이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다라는 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대로 된 뭐 정책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원주시 측에서는 좀 밀어붙인다는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철거를 원하는 시민들 그리고 보존을 원하는 시민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나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은 그 건축 등급 D등급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근대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이런 다양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네. 정말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런 대의민주주의적인 이런 충분한 수기 과정이 있었으면 그럼 오히려 현재 시정에서 한 발짝 진보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뭐 저기 시정정책 토론 청구 그조차도 이제 불미스럽게 이제 불발이 되고 지금 현 사태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오히려 역효과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수기 과정이 있거나 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유라는 게 뭐 저희가 1년, 2년, 3년을 기다리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상 예결위가 1년에 2번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금 이후에 늦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기 과정이 있고 이제 전문가들 의견 듣고 결국에는 그렇게 철거로 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일반적인 원주 시민들은 원주시가 정말 행정력이 탁월하구나. 예.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더 박수치고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그 아카데미 친구들, 이 아카데미를 보존하기 위한 또 시민들의 모임이 결성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주시 측과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하자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운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분들도 화나는 것이 이해가 가는 게 어렵게 그래서 그 면담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철거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니까 그냥 어차피 의견 수렴이 아니라 그냥 요식행위를 거친 거 아니냐. 거기 그 대상이 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이 분위기였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냐. 또 비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그 민주당 측의 의견이었고 저희가 국민의힘 쪽에도 좀 어떤 의견인지 그리고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제가 계속해서 접촉을 했는데 좀 의견 표명하시겠다는 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래 원광수 시장에게 저희가 인터뷰 섭외 요청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당사자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관련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 이 매입을 한
원창무 전 시장부터 시작해서 또 아카데미 친구들 이분들도 계속해서 앞으로 또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계속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정리하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준기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한마음 치매 극복 비대면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걷기 행사를 이제 시행하는데 그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매년 치매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연평균 20%씩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이런 치매 문제는 노인 문제의 핵심인데요. 치매 환자 1인에 드는 연간 돌봄 비용은 2천만 원에 달하고 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와 신체적, 경제적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파른 치매 환자 수 증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뜻을 모으고 또 따뜻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치매 환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사회적 소외와 부담감을 가중시키는데요. 원주시는 치매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데요. 원주 치매 안심센터 장향옥 치매 안심 과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치매는 뇌에 생기는 질병이지만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검사 받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면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조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를 하신다면 중증 치매로 가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주위 분들이 치매라는 질환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신다면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께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에 동참하셔서 치매 극복을 위한 응원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행사 참여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2021년부터 비대면으로 걷기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1년 첫 행사에는 9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고요. 작년에는 2,200여 명의 시민들이 걷기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매년 치매 극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걷기 대회 참여하시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예방법 등의 정보도 함께 얻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회 참여 방법은 참가자 개인이 모바일 걷기 플랫폼 앱인 워크온을 활용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 워크온 앱을 설치한 후 원주시 치매 안심센터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챌린지 예약하기나 참여하기를 누르면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총 15만 보 걷기 챌린지로 진행되는데요. 작년까지는 하루 걸음수가 최대 10,000보까지 인정이 됐는데 올해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루 걸음수를 최대 7,000보만 인정하기 때문에 올해는 걷기 참여 일수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한 달 동안 기간 내 15만 보를 완주한 참여자 중 선착순 1,000명에게는 완주 기념품까지 배송한다고 하는데요. 5월 한 달 동안 치매 예방 비대면 걷기 챌린지 참여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걷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15만 보 달성하면서 선물도 좋은 걸 받았어서 또 이제 그런 이미지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걷기 행사 하신다고 해서 꼭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죠. 어떤 것들이 현재 또 계획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걷기 대회 행사를 진행하는 원주 치매 안심센터는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과 치매 환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 걸친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치매 환자의 경우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와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같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정서적 환기를 위한 야외 치유 프로그램과 또 돌봄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 교실 프로그램도 있으니 치매 관련 서비스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센터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이번 치매 극복 걷기 행사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얻고 또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4월 26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